이번에 한국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 리포트 이것이 공개됐는데 9월 14일에서 16일 그 기간에 조사한 그런 자료입니다. 이걸 보면은 어떤 후보들은 자기가 몇 %다 이런 걸 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그 숫자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죠. 그냥 참고 자료니까.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 여론조사가 특히 갤럽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이 자료가 나오면 좀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한 이유 이것을 밝힌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이거는 하나하나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씨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 그래서 일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게 30%입니다. 부정평가 중에서. 문재인 씨가 경제 문제, 민생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다. 그것이 11%. 코로나19의 대처를 미흡하다. 대처를 제대로 못한다. 9%. 그러니까 문재인 씨도 이번에 그동안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그 대통령이 몇 년, 몇 개월일 때는 잘한다와 못한다가 몇 %다. 이렇게 이제 대조할 수 있게 수치를 제공하니까 문재인 씨는 혹시 그럴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 숫자 보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국민이 어떤 점에서 잘못했다고 보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19 대처도 따로 여론조사를 하면 잘한다 하는 수치를 특정 지역에서 메워주죠. 무슨 민주당 지지층이다. 혹은 호남 쪽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그룹을 지어가지고 과도하게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그 수치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처가 미흡하다가 9%. 국민이 이렇게 본다 하는 것이죠. 진실은 우리가 우리 편 응원해주자 하고 몰려가서 찍어주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고 내용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문재인 씨 직무수행 능력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이게 7%. 북한 관계 잘 못하고 있다. 5%. 문재인 씨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다. 3%. 퍼센트를 양으로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뜻이 이만큼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 공정하지 못하다. 내로남불이다. 이것도 3%. 문재인 씨는 서민의 어려움을 확대했다. 빈부격차를 확대했다. 이거는 그 좌파 정치 세력이 가장 장점으로 내세우고 해결하겠다고 했던 것을 이제 여기서 후퇴했다 하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문재인 씨는 인사 문제를 잘 못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신뢰할 수 없다. 문재인 씨 비호감이다.
그냥 싫다 이런 것이죠. 문재인 씨는 리더십이 부족하다. 문재인 씨는 무능하다. 문재인 씨는 국고, 재정 낭비를 했고 일자리 문제, 고용 여기에 있어서 무능하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 관련해서도 일을 제대로 못한다. 외교 문제 못한다. 세금 인상 이것 때문에 문재인 싫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다. 나머지는 그래도 다 1%씩 꽉꽉 채워서 나온 것들입니다. 소통이 미흡하다. 여성 인권에 치중해 있고 성 갈등을 일으킨다. 과도한 복지를 내세운다. 주관과 소신이 부족하다.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건 없어야 하는 그런 지적 항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이게 있고서야 어떻게 공직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 이러한 국민 정서에 정책도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또 밖에 내놓고 논의를 하자 하는 그런 것들도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이와 같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항목도 있었지만 정당 지지율, 후보자 지지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갤럽 리포트에서는 이 조사 기간 중에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것들을 나열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사실은 정치권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한 것들이 여기에서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9월 첫째 주 여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체 논의한 뒤에 9월에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 다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런 내용도 있고 부산지검 사상 최대 규모의 필로폰 밀수범을 구속했다.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서 잘했다. 이렇게 되겠죠.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다. 경찰이 불법 집회를 한 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청부 고발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가지고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게 플러스 점수가 간 것은 확실하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문제만 일으키고 있구나. 자기들 서로가 발목이 걸려서 자기들끼리 허우적거리고 있구나. 국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9월 둘째 주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경선 룰을 합의했다. 그렇게 칭찬받을 일은 아니죠. 원래 당원 당규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지급 시작. 이거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가산점 받는 그런 겁니다. 현대차 수소비전 2040 선언. 그 다음에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김웅, 윤석열 각각 기자회견. 국회는 언론중재법 협의체 첫 회의를 했다. 백신 이상 반응 의료비 지원을 확대했다. 공수처에서 윤석열, 손준성 등을 입건했다. 정부는 핀테크 플랫폼 규제 기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가 무슨 앞으로 어디로 가겠다,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이 갤럽에서 뽑은 항목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갤럽이 편파적인가? 이제 셋째 주까지 보기로 하죠. 윤희숙 사직안 국회 통과, 정세균 경선 후보 사퇴,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렇게 되면 윤희숙 사직이라고 하는 것도 정부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뭐 거기에 걸려서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국민의힘 경선 1차 컷오프. 이건 그냥 사실 보도가 될 것이고, 광주형 일자리 광주 모터스 경형 SUV 캐스퍼 양산을 시작했다. 문재인 SLBM 수중 발사 시험을 참관했다. 그러니까 안보까지 챙기고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소비기한 표시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국가 식량 계획을 발표했다. 고발사주, 대장동 개발 의혹 논란 확산. 그리고 빅테크, 플랫폼 기업 주가 하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들어봤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이 무엇인가 드러나는 부분이 없다. 끌려다니는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은 시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때이죠. 정기국회가 개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같으면 이 시기에 결산을 하면서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서 무수히 잘못한 것들, 그 중에서 국민들이 귀가 번쩍 뜨일 만한 것들을 계속 터뜨려줘야 하는 겁니다. 결산 과정에서 이미 훑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정기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한데 모이든 말든 자료를 발표하는 건 어렵지 않죠. 국민의힘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여기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숫자가 적으면 한 사람이 200% 하면 되는 것이죠. 이거를 이슈 생산이라고 했을 때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이슈 생산이 거의 없다. 밖에 발표하는 것은 정부가 발표를 하면 민주당은 이걸 어부지리로 같이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그 국회에서 하는 일들을 민주당이 이끌고 있죠. 좌파 세력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우리는 숫자가 작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열심히 움직이면 카메라가 그곳을 향합니다. 그리고 정말 해야 할 일들은 많은 것이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어떤 자들을 의원으로 쉽게 될 수 있는 자리에 어떤 자들을 넣어놨길래 일을 안 하는가?
이러고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면 자기들이 그냥 자리가 비면 공짜로 그렇게 대통령을 자기 당에서 내보낼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은 이건 도둑심보입니다. 예전에 어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곽상도 의원이 계속 이런 이슈를 때려줬죠. 아무리 1년 내내 끌려다니고 별 볼 일 없던 야당도 가을만 오면 9월, 8월만 오면 그때부터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민주당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타협하고 뒤에서 거래하고 그리고 박병석 의장 따라다니면서 뭐 얻어먹을 거 없나? 부의장 자리 생기니까 좋다구나 하고 그 자리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쏟아내야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예산 때문에 들어오는 자료들도 많고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국민이 알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그 정책 실패 그리고 헌법과 법률 위반 국민이 알고 있는데 돈 들고 나가서 돈을 쓰는 일인데 왜 그게 안 나옵니까? 이럴 때 그걸 보여줘야지. 요새는 서울시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지금 내놓고 있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 아니고 정말 먼지 같은 한 조각밖에 되지 않죠. 긴 세월 동안 서울시라는 그 아성 속에서 반국가, 반정부, 반헌법 행위를 너무나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거 털어내자면 아마 한참 걸릴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뭐 하고 있는가? 국민의힘 중앙당을 보면 마치 당내 경선하는 게 지상과업처럼 보입니다. 선거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지방선거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무슨 왕자님 모시고 소꿉장난하고 당대표가 당에서 해야 할 싸움을 하지 않고 적장한테 가서 꼬리치고 미소 짓고 이번에 무슨 토론 나가서 왕창 깨지고 왔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말장난하고 말싸움하고 다니는 겁니까? 이슈 생산을 해야지. 선거 때 이슈 생산 안 하고 여론조사 죽어라고 해봤자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숫자도 적은 야당이 지금 백석 하는 그 자리 초선들 누가 앉혀줘서 그 자리 가갖고 전략공천 해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들 다음에 그 자리 못 지킨다 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력이 없는 건 둘째치고 노력하지 않는다.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 누구 졸졸 쫓아다니면서 줄서기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의원 자격이 있는지 그것부터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이슈 뽑아내십시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숫자가 반이면 3배 뽑아내야만 대선 가능한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